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주제는 컨설턴트도 입시기관도 모르는 2021학년도 정시 알쓸 신작이란 주제입니다. 총 7가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입시 결과가 하락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실제 입학처에 문의해보니까 그런 사례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점수 체계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올해도 입시 결과가 하락한다고 보지 않는 사람인데요. 130점대 학생을 보게 되면 보통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4,000명 전후죠. 여기는 10,000명, 8,000명 전후예요. 그러니까 각 점수당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율은 떨어져도 입시 결과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능, 누적, 도수, 분포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신뢰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원자들의 분포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수능 응시자를 가지고 만드는데 수능 응시자 50만 명의 탐구 조합을 무시하고 만들어요. 말이 안 맞고요. 여기 수능, 누적, 도수, 분포에 수시 합격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야 되는데 안 빼죠. 그리고 문제는 이 앞에 유튜브 컨텐츠에도 제가 말씀해놨듯이 정시 지원자가 20만에서 16만으로 떨어졌는데 20만이든 16만이든 그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등수를 몰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기관마다 그 서열화된 기준점이 다 달라요. 수능 누적 도수 분포를 만들면 뭐예요? 예를 들어 연대 신학과가 타 대학과 어디가 똑같을까? 이게 대학 입시기관마다 달라서 사실은 수능 누적 도수 분포는 저는 그냥 그래요. 참고만 하시고요. 모의 지원을 하다 보게 되면은 표본 분석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하라 라고 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주무세요. 왜냐면 모의 지원 해보시게 되면 밑에 눌러보거든요. 애들을 다 눌러봐서 각은 어디 썼는지, 낙은 어디 썼는지, 답은 어디 썼는지 합부를 또 조사하라고 하는데요. 왜 안 맞냐면요, 이 각각의 학생들이 실제 본인이 그 대학을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의 지원은 엉뚱한 데 저장해놓고 실제 다른 데 지원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지원 시에 졸업생들 만나서 보게 되면 표본 분석 열심히 했는데 좀 많이 애들이 다르더라, 그래서 허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그냥 무시하세요. 애들 이거 잘 안 씁니다. 무시하세요. 탐구 영역 변환 표현 점수가 중요하다 이거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탐구 영역 변환 표현 점수는 이 100분위에 따라서 가상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게 낮으면 이게 뭐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탐구 성적이 낮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탐구 100분위 성적이라는 게 탐구 선택 보풀복에 따라서 이미 내가 점수를 받은 게 결정되어 있어서 이게 낮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이게 근데 이것도 참고만 하시고 다른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정시 때 겁내하시는 게 경쟁률인데요. 경쟁률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폭발해도요,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출처는 오르비고요. 2019학년도 자료 같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1월 9일 3시, 최종 하기 3시간 전 경쟁률과 최종 경쟁을 비교한 거예요. 국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쟁을 보고 105명이 들어왔죠? 그럼 이때 들어온 애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 애들은 점수를 보게 되면 646부터 645까지 있어요. 추정컨대 이때 이후에 들어온 여학생들은요, 연대 기준 점수로 645, 저는 한 640점 이하, 640점 이하 학생들이 경쟁률을 보고 낮은 학과를 집중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학생들은요, 최초 컷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 최종 컷에도 큰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쟁률 보고 쓴다, 이건 좀 바보짓이니까요, 내가 자신있게 성적이 괜찮으면 이때 아무 때나 쓰세요. 굳이 이거 보고 쓸 일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성적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말려서 엉뚱한 학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모의 지원이에요. 정시 지원자가 작년 기준으로 16만인데요. 대략 14만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모의 지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이미 정시 같은 경우에는 모의 지원을 써봐야 되잖아요. 조심하실 게 모의 지원 회사들이 많죠. 여러 개를 쓰시게 되면 교집합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로 대학이 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한 개 회사만 쓰세요. 한 개 회사만. 그리고 컨설턴트에 대한 의견도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입시기관에서는 입시 컨설턴트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나와서 10년 동안 교육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과거의 데이터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참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가지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저도 이런 문자를 받아요. 선생님 표본 많으세요? 저 표본 없어요. 뭐 입시 결과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거든요. 뭐 온고지심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정시는 모의지원에서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의지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모의지원에서 실제 지원 사이의 괴리감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지, 이 점수 뭐 최초 컷과 뭐 최종 컷과 뭐 배터리 칸수를 보고 합부를 따진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미 정시에는 모의지원이 다수의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모의지원에서 불합격 판정된다. 걔들은 실제 지원시 못 씁니다. 그러면 실제 지원시 못 쓰는 이 불합격자의 흐름을 잘 읽는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보통 그게 잘 없어요. 왜? 최근 한 5년 동안 학생부 조합이 급격하게 확정되면서 정시 컨설턴트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만약에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주변에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과거 데이터 그리고 모의전 데이터만 읽고 하는 분들은 조금 입시 결과 세울 때 도움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모의 지원 이후에 실제 지원과 컷이 조금씩 다 흔들리거든요. 최초 컷도 흔들리고 최종 컷도 막 흔들려요. 펑크라인도 어떻게 형성되는 거 좀 다르고 뭐 그런 것들을 보는 컨설턴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